그다음 이제 브로드컴 이야기가 현재 채팅창에도 자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말간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자꾸 시대가 변하죠. 분명히 과거에 뭐 빵 시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걸쳐서 이제는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거의 작년부터 하다가 이제는 배트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뭐 그냥 비 하나 이게 조금 기침이 날 뻔했고요. 근데 여기 B 하나 붙어가지고,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B죠. 그래서 이제 배트맨으로 부르자 뭐 그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시가총액, 결국 시가총액 1조 달러 이 의미가 상당히 크죠. 근데 미국에서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한 기업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달러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기업 기준, 뭐 TSMC도 1조 달러 넘죠. 근데 그건 미국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미국 기업 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한 기업은 현재 8개 있고요. 그 8개 기업의 앞자를 따서 이제 배트맨이라고 부르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결국 브로드컴 때문에 이름이 뭐 바뀐다.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배트맨 시대에 브로드컴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뭐 90년대 말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니었죠. 브로드컴. 그 당시에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이 통신 연결 위한 모뎀 칩 많이 제공을 했고 2000년대 초반에서 뭐 2010년대 초까지는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모뎀 칩, 그러니까 아이폰의 대표적인 와이파이랑 뭐 블루투스 칩 공급했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2015년에 여기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. 그리고 원래 브로드컴 그 법인도 싱가포르에 있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아바고 테크놀로지스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본사 소재지도 옮겼고요. 그래서 2015년부터 사실상 데이터 센터 시장에 본격 진출을 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또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한 건 뭐 작년에 브로드컴 100% 오르고 올해 또 100% 올랐죠. 복리로 치면은 상당히 또 많이 오르고 있는 건데 이제 201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주가 상승의 새로운 동력은 AI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아바고 테크놀로지 이 인수 이후로 데이터 센터 진출한 게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한 게 이 AI 네트워크 인프라 이 시장이 최근에 개활하다 보니까 강력한 수혜를 얻고 있고 그다음 AI 맞춤형 칩 ASRC 확실히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기조가 이 맞춤형 칩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2023년 초에 벨에서 이 VM웨어 인수하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가상화 시장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할 때 또 VM웨어랑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다방면의 투자와 뭐좀 미래를 읽는 그런 능력을 통해 이렇게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섰고 이제는 배트맨으로 당당하게 불릴 준비가 되었다.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결국에 이 브로드컴이 어쩌면은 이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그 이제 필적하는 배트맨이란 자리에 한 자리를 이제 또 차지하게 됐는데 약간 엔비디아가 기존에 뭐 애플한테 지금 다시 시가총액 역전됐는데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대장이었지 않습니까? 이제 또 이 배트맨 되면서 브로드컴이 약간 엔비디아한테 자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사업에 뭐 좀 호환 관계도 있지만 좀 대척점에 있긴 합니다.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. 왜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2019년, 20년에 인수한 이 멜라녹스란 기업이 있죠. 멜라녹스가 이 인피니밴드란 네트워킹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인피니밴드 스위치 만들고 인피니밴드 어쨌든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 엔비디아가 그 당시 인수를 해서 엔비디아 AI 인프라 다 인피니밴드로 시작을 했죠. 근데 최근에 결국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다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들 불만이 많습니다. 인피니밴드 네트워킹 인프라 빨리빨리 AS도 안 해주고 문제가 많다. 약간 좀 폐쇄적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더넷으로 넘어가고 있죠. 실제로 최근에 뭔가 올해 내내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내용 보거나 그 엔비디아 실적을 봐도 뭔가 인피니밴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. 다 이더넷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또 이더넷 인프라에서 한가닥 하는 친구다 보니까 약간 그쪽에서 브로드컴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맞춤형 칩 대 ASRC 대 GPU 이 경쟁이 현재 불을 붙고 있습니다. 물론 현재까지는 그냥 GPU가 사실 압도적입니다. 시장 점유율 거의 95% 거의 그 정도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최근 어쨌든 뭐 마벨이나 브로드컴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맞춤형 칩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. 그걸 계속 부르짖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브로드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엔비디아한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배트맨 다 같이 친하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이더넷 인프라 관련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만한 게
결국 이것도 엔비디아 주가 현재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거든요. 엔비디아 지난 실적 발표 때 체크해 드렸던 포인트인데 여기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매출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이번 분기에 QQ 기준으로 하락을 했거든요. 아무래도 AI 인프라 시대에 엔비디아의 그 AI 칩 부분 매출 계속 성장하는데 이 네트워크는 갑자기 매출이 이제 꼬꾸라졌다. 왜 그럴까? 그걸 이제 결국 이야기 나오는 게 엔비디아 네트워킹 매출의 절대 다수는 인피니밴드입니다. 근데 결국에 인피니밴드 시대가 저물고 있다. 이게 이런 실적에서 엔비디아 실적에서 증명이 된 거라. 그러니까 인피니밴드에서 탈피해서 사람들이 자꾸 브로드컴 진영이죠. 어떻게 보면 이더넷. 그 이더넷 진영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엔비디아에 조금 억압 요소가 되고 있고 브로드컴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이 네트워킹 매출 다시 반등할 거다 강조하고 있으니까 뭐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. 추후 실적을 보면 될 것 같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 이제 또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ASRC 이 시장 새롭게 업데이트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흥미롭습니다. 이게 뭐 올해 초에 업데이트된 부분에서는 한 2027년인가요? 2027년 가면은 GPU가 한 70%될 거고 맞춤형 칩 ASRC가 30% 정도 할 거다 이야기 나왔습니다. 점유율이. 근데 생각보다 GPU 점유율이 더 커질 거다로 좀 시장 규모가 바뀌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2030년 되면은 이 GPU 그러니까 결국 이거 다 AI 이 칩 그냥 다 엔비디아입니다. 85%를 2030년에 이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먹고 나머지 15%를 이제 뭐 브로드컴, 마벨 그런 친구들이 나눠 갖는 거다.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이렇게 보면은 뭐 확실히 엔비디아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. 그렇게 충분히 볼 것 같은데.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약간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성장성을 더 평가하다 보니까. 그리고 ASRC 관련해서 뭐 결국에 시장 플레이어는 뭐 좀 더 많은 경쟁자 있지 않나요?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냥 브로드컴이랑 마벨이랑 거의 과점 상태입니다. 왜냐면 이 구글이 맞춤형 칩 시장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TPU 기반으로 그다음이 AWS가 이 38%, 구글이 55%, AWS가 이제 트레이니엄이랑 뭐 그 그래비티 그런 칩으로 이제 이 맞춤형 칩 시장 지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AWS를 이제 설계해주는 AWS의 트레이니엄 칩 설계해주는 마벨이 2위, 그리고 구글의 TPU 설계해주는 브로드컴이 1위다.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외 다른 ASRC 기업은 뭐 좀 안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고. 근데 이제 또 하나 뭔가 이슈가 나옵니다. 약간 오늘 엔비디아 주가에 억압을 이렇게 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 미국에서 주말간에 나온 이슈 중 하나가 새로운 AI 칩 규제 준비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. 이게 특정 국가들의 AI 반도체 수출 물량 상한제 적용한다 이야기인데 결국 모든 나라에 그냥 마구잡이로 팔면은 그 나라들 다 자기들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구매해서 중국에다 다시 되팔이하더라. 그러니까 이제 수출 물량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. 물론 미국이랑 가까운 동맹국 국가들은 이 판매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동남아시아랑 중동 국가 중심으로 규제 예정이라고 하고요. 결국에 이 중국이 현재 이 동남아 국가나 중동을 통해 AI 반도체 엔비디아 칩을 밀수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좀 엔비디아 주가에 오늘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다음 주 내로 발표가 나올 거라 하거든요.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 현재 매출 비중 2위가 싱가포르입니다. 이거 맨날 엔비디아 실적 볼 때 지역별 매출 봤을 때 미국이 당연히 1위인 건 맞습니다. 근데 2위가 뭐 중국이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가 맨날 2위 하길래 사람들이 막 많이 궁금해했죠. 도대체 싱가포르에 뭐가 있는데 엔비디아 매출 시장 2위가 싱가포르냐 했는데 이 싱가포르가 그냥 대놓고 공공연한 중국의 밀수업자 시장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싱가포르에 팔리면은 싱가포르에서 약간 밀수업자들이 이거 다 중국에 가져간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AI 반도체 수출 물량 상한제가 적용될 유력한 시장이 싱가포르다 이야기 있고요. 그래서 뭐 약간 이게 적용되면 약간의 엔비디아 실적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뉴스에 오늘 조금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확실히 시장에서 뭔가 이 중국 수출 제한 규제 이슈 나올 때마다 항상 표적은 엔비디아죠. 그래서 엔비디아는 뭔가 이런 규제에도 노출돼 있어서 주가도 재미없습니다. 막 하는 이야기도 많은데 그래서 막 브로드컴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요. 그런 질문도 분명히 있죠. 왜냐면 이 브로드컴은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고객이니까 뭐 중국 수출 제한 규제랑 그렇게까지 연관은 안 큽니다. 근데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브로드컴도 규모가 커지면 분명히 수출 제한 규제에 항상 기업 규모가 크면 항상 따라 붙죠. 왜냐면 브로드컴의 현재 대표적 고객은 구글이 첫 번째 고객이고 두 번째가 메타입니다. 그다음 세 번째가 이미 칩 배송 시작한 바이트댄스 틱톡인데 근데 이제 틱톡도 결국에 언젠간 규제하겠죠. 이게 자꾸 뭐 브로드컴이라고 뭐 엔비디아 거는 자꾸 규제하고 브로드컴 건 규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 틱톡도 언젠가는 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항상
유념하면서 이 배트맨 그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.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브로드컴 주가 오늘도 프리마켓에 한 3% 주가 상승세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투자 현재 이 시장의 내러티브는 인피니밴드, 엔비디아 인피니밴드를 이더넷이 다 뺏어간다. 근데 이더넷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가 또 브로드컴이고 그다음 GPU, 엔비디아 GPU 대신에 이 ASRC 맞춤형 칩 시작으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냐. 자꾸 이런 내러티브가 시장에 작용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브로드컴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좀 쉬고 있는데 네,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영원히 쉴 기업은 절대 아니죠. 왜냐면은 엔비디아도 촉매제가 분명히 이제 존재합니다. 조금 20일 정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1월 7일 날 CES 2025가 거기 라스베가스에서 시작을 하고요.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나와서 그 키노트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.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로봇 관련 이야기 하면서 좀 시장에 흥분감을 해주지 않을까? 그렇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